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간 지금 6시 조금 넘었고요. 오늘 일단 시황부터 말씀드리면 오전에 말씀드린 거랑 뭐 거의 연장하는데요. 아마 일단은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업황 오늘 IT 쪽 관련해서 약간의 반등은 좀 나왔잖아요. 그죠?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를 진짜 반등인지 아마 추세적으로 좀 더 갈지는 아직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시각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조정이냐, 이제 하락으로 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고점을 쳤느냐, 아직 고점을 가는 과정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시장에서도 분분하고, 저 역시는 사실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일단 수급의 논리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시황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냐면, 어떤 실적, 그리고 이거 흔히 뭐 펀더멘털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수급, 어떤 기술적 분석, 차트, 뭐 이렇게 보면 일단은 지금 실적은 좋아요. 요 실적은 좋은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차트는 수급이 꼬이면서 내려갔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어떤 주식이든 그 가치에 따라서 차트나 가격이 움직이기 마련이거든요. 일단 그래서 요 실적이라는 부분이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실적도 꺾인다면 차트가 내려가는 거는 조정이 아니라 하락이라고 판단하고 정말 관심을 끌 것 같은데 실적은 좋은데 수급에 의한 어떤 하락이 이것 때문에 사실은 미련을 못 버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현재 저 역시도. 하지만 일단 수급에 의한 하락이 있었으니까 일단 수급의 논리로 가보자. 이 수급이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 진짜 실적 따라 차트가 움직인다면 한번 수급의 논리대로 대응을 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트가 수급에 의해 깨지면 이때 어느 정도 물량을 조절한다든지 잠깐 이제 매도를 하고 기다린다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인데 수급에 의해 다시 올라가면 이 물량을 다시 실어야죠. 물량 조절했던 건 다시 실어야 되고, 그렇죠? 사실은 최근에 시장은 사실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황이 꺾였다면 일단 팔아야 되는 게 맞다라는 소리고, 근데 아직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제가 하나 사진을 보여드리면 영업 실적 전망치거든요. 영업 실적 전망치가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영업이익과 2018년도 영업이익을 보면 사실은 2018년도 영업이익이 더 좋고 계속 상향하는 게 맞아요. 계속 상향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상향하는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 조금 의심스러울 수는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둔화되면 보통 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여져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실적이 이렇게 되는 과정이라면, 아직 꺾이지 않았다면 주가는
이런 과정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봤으니까 순이익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IT 대형주 관련한 예상 PER이거든요. 퍼 역시도 계속 낮아져요. 그러니까 퍼가 2016년 작년보다 지금이 훨씬 퍼가 낮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일단 PER이라는 거는 시가총액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순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PER이 낮아진다라는 소리. 그러니까 PER이 낮아진다는 소리는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것보다 실적이 오르는 게 더 빠를 때 PER이 낮아지거든요. 이게 딱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지만 실적이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도 상승했지만 실적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고점 이야기가 나올 단계는 아닌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사실 최근에 좀 주가의 하락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는 분이 있고 안 보는 분이 있어서 사실 재방송 같은 느낌이 좀 나긴 하지만 지난주부터 거의 지난주에 대다수의 IT 쪽이 약 한 10% 정도 안팎의 주가 급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시장이 하락이 아닌 조정일 경우에는 보통 15%에서 25% 정도까지는 하락하진 않아요. 여기가 거의 맥스인 거예요, 맥스. 이 정도가 맥스라고 통계가 그렇습니다. 일단 통계가 100%라는 건 아니고 과거의 통계가 항상 이렇다라는 거였고, 이거에 대한 주된 원인은 IT 업종의 쏠림 현상이었죠. 쏠림 현상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설비 투자 과잉 우려, 공급 과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성전자 2분기는 아주 좋았지만 3분기 실적 감소. 요 세 가지 정도가 가장 큰 이슈예요. 근데 사실은 그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좀 이해는 가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지금 거의 IT 쪽들만 다 날라갔으니까요. 금융주와. 근데 시가총액 면에서 보면 IT가 훨씬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T 쪽에서 쏠림 현상은 확실히 이해하고 인정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이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설비 투자 공급 과잉에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설비 투자 증액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어떤 기술적 변곡점에 따른 투자 증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고, 아직 공급 과잉이다라고는 보기 힘들어요. 특히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급이 많아요. 그래서 애플이 아이폰 8을 출시를 연기하고 있거든요. 수급을 맞추지 못해서. 그리고 3분기 삼성전자의 그 실적 관련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3분기의 실적이 감액이 되면 4분기가 실적이 증가해요. 그 말은 만약에 3분기가 실적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일시적인 이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나 이제 100% 만약에 상승하면 이런 거품 논란이 항상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IT 쪽은 아직도 싸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밸류랑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순이익이 주가보다 빠르게 올라갔던 경우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현재 대형 IT주들의 평균 PER이 보통 7에서 8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싼 거고, 특히 이제 반도체 업체의 이익 증가 속도는 사실 너무 빨라요. 그렇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까지만 해도 제가 PER 4.9배 예상치라고 했었는데, 오늘 다시 PER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4.5배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주가보다 실적이 더 빨리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차익 실현, 어떤 뭐 환율이든 어떤 큰 수익을 받든 어떤 차익 실현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차익 실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이유는 2016년도 7월경부터 지금 2016도 제가 좀 헷갈리네요. 2016년 초부터 2017년도 7월 현재까지 거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1조가 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최근 5영업일 동안 1조 4천억 순매도가 나왔어요. 순매도. 상당히 큰 물량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한 어떤 사실은 가장 큰 매도에 기여를 했던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의 1조 이상의 하락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았던 거는 대부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사실 100%가 상승했으니 뭐 이익 실현 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8월 말에 디램의 이제 그 고정 거래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하반기 실적 전망이, 하반기의 실적에 대한 윤곽, 하반기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윤곽이 어느 정도 조금 나온다면 주가는 반등한다라고 봅니다. 확실하게. 일단은 이런 시황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건 재미가 없죠. 일단 시황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일단은 보면 제가 금요일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이 코스피 일간 차트, 이쪽은 코스닥 일간 차트인데, 특히 사실은 이게 다 위험한 모양이긴 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일목균형표라는 건데, 아직은 후행 스팬이 살아있다. 눌림일 가능성이 좀 보이는 모습이고, 코스피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요거 이야기를 한번 들었었죠. 한번 이 가격을, 제가 저번주 금요일 방송 한번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이 전 저점을 한번 깨야 된다. 깨고 요렇게 꼬리가 달려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장 초반에 갭을 한번 빠지든 뭐든 간에 막판까지 한번 해서 쭉 올라오는 이 밑꼬리가 달려야 된다. 그리고 더 하나, 거래량이 증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은 차트에서 보면 아주 좋은 패턴이 좀 나오긴 했어요. 패턴 자체는. 근데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의 반등은 내일의 거래량
혹은 더 확실한 거는 이게 저점이다라고 확인하려면 앞으로 이번 주 안이 돼요. 이번 주 안에 일주일 안에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냐면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런 일이 있겠지만 4일에서 7 영업일 안에 반등이 한번 나와주면 아 다시 코스닥은 가고 여기 전고점도 깰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을 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오늘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거래량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한 요 정도는 4일에서 7일 정도는 기다려 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코스피 역시 아직 그 후행 스팬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눌림의 가능성이 좀 보인다 라는 거고, 기준선 역시 꺾이지 않았거든요. 이런 기준선 역시. 그래서 아직은 조정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코스피는 확실히 조정으로 보이고, 코스닥은 일단 하락했던 건 맞아요. 조정이 아닌 하락. 후행 스팬도 다 깨고 내려왔고 거래량을 실으면서 금요일날 다 이탈했거든요. 하지만 하락 이후에 급반등이 생기는 조짐을 오늘 보여줬다. 거래량이 부족하였지만. 그래서 코스닥은 4일에서 7일 정도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등이 성공하는지 좀 더 봐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고, 삼성전자랑 삼성전자와 그걸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거는 끄고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한번 매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제가 이거 이동평균선 하나를 해볼게요. 색깔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요게 지금 반등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늘 같은 구간이 매수 구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트 매매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5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그 다음날 회복을 바로 해준다면 이거는 매매의 관점이에요. 매수의 관점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기간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기간의 매수가 일단 들어와 있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은 팔았어요. 근데 약간 불안한 거는 아직까지도 어떤 대차 비중이 아직도 좀 있다라는 거가 하나 있고, 하지만 여기서 좀 의미 있는 거는 쇼커버리 계리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쇼커버리 계리율이 9.71 정도예요. 이 말은 공매도를 한 사람의 가격이 여기라면, 이 라인대라면 지금 주가의 가격은 9.71%보다 높은 이 가격대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매도한 입장에서는 좀 겁이 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주가가 앞으로 더 상승을 하면 공매도한 물량을 팔고 재매수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고, 그 괴리율의 보통 한 10%에서 한 15% 정도 때 쇼커버리 괴리율이 한 요 정도 10에서 15% 정도 나올 때 보통 주가가 더 강하게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매도를 멈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SK 하이닉스. 거의 흡사한 모양이죠. 그죠? 거의 흡사한 모양이고, 오늘 역시 기관과 외인의 동시 매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50일 이평선은 지켜줬어요. 일단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IT 쪽에서의 어떤 반등이 멈추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많이 다 하락했던 어떤 전기차 관련된 애들도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후성이라든지 잠시만요. 거의 뭐 차트가 거의 비슷하니까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후성을 펴놓고도 후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50일 이평선을 닿기 전에 반등에 성공한다라면 진짜 조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황은 한 이 정도. 그래서 일단은 수급의 논리가 깨졌기 때문에 수급의 논리로 오늘 일부 최근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좀 매도가 들어갔고 과거에 있었던 분들은 매도 사인을 주지 않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가 다 저희가 그때 요때 같이 들어갔잖아요. 대량 거래량 터진 날 130만 원대. 이때 들어가서 요 조정은 사실 이전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사실 의미가 없는 조정이었어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조정이었고, 근데 요 원저리에 들어갔던 사람은 엄청 놀라는 조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은 조금 일부 이익 실현 혹은 완전 매도 물량 축소를 했고, 과거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IT 업종 관련해서 시장이 고점인지 조정인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아직은 조정이라고 보고 조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수급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수했던 사람은 어느 정도 위험 관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일단 최고의 종목 한 몇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최고의 종목은 서울식품이거든요. 서울식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은 다 팔았어요. 다 막판에 오늘 상한가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한가가 잘 나오진 않아요. 상한가가 나오는 경우는 흔히 어떤 테마주라고 하면 실적이 없는, 그리고 돈이 흐르지 않는 그런 종목들에서 어떤 일부 조금 물량을 많이 실은 사람들이 올리는 경우, 금등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서울식품은 실적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서울식품 이 근처에서 매수를 많이 추천드렸잖아요. 그죠? 서울식품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나오고 오래된 회사예요. 오래된 회사에서 현금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모질라거나 재무 상태가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가 급등했다라는 거는 사실 엄청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일단은 꽤 많은 수익이 났고 여기서부터 매수 시작해서 꽤 많은 수익이 났고 일부 이익 실현 가능했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조금 불안한 거는 기관과 외인들이 다 팔았기 때문에 오늘 꽤 많이 매도가 나와서 아마 내일 모레 뭐 이렇게까지 뭐 어떻게 더 이어질지는 아직 확신 서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한가를 이 어려운 장에서도 상한가 갔던 하나 종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언저리에서 추천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로 꽤 많은 일단 8% 이상의 급등을 했고, 사실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안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난 많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가입자와 어떤 대출 예금자들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카카오를 쓰는 사람들을 카카오로 인해서 증권에 은행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비율이 많아요. 보통
3, 40대가 많아요. 3, 40대. 이쪽이 아직도 컴퓨터라든지 뭐 어떤 좀 IT를 다루는 쪽에는 좀 능하니까요. 2, 30대, 2, 30대죠. 2, 3, 40대 정도가 많고 50대부터 60대, 70대 정도는 가입자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자산은 이쪽이 훨씬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혹은 고객에 대한 어떤 카카오로 어떤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한계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장성은 카카오가 성장성을 의심했었거든요. 항상 돈을 못 벌어서 회사가.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약간의 모멘텀 생긴 건 맞아요. 모멘텀. 카카오에 모멘텀이 하나 생긴 건 맞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조금 더 추세를 봐야 된다. 이제 한국에서는 요쪽 관련한 게 이제 초입이기 때문에. 근데 외국에 보면 유럽에 보면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제가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뭐 세븐데이즈였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 살았을 때 보면 그 당시 때 세븐데이즈 뭐 24시간 뭐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여는 은행이 생겼어요. 영국에도. 이게 벌써 나온 지가 영국에서는 한 뭐 5, 6년, 6, 7년 뭐 이상 됐거든요. 한국도 결국에는 지점에서 어떤 공격을 할 것이고 그게 아마 지점의 뭐 7영업일 정도가 오픈되어 있는 어떤 지점이 나온다든지 혹은 24시간 영업점이 나온다든지 이런 어떤 공격적인 게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유럽에서 벌써 오래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번 또 그렇게 되면 사실은 딱히 카카오나 K뱅크가 메리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수급은 좋다.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세아베스틸 역시도 사실 좀 많이 올랐죠. 그렇죠? 여기서도 추천했고 여기서부터 사실 오래전부터 된 종목인데 그렇죠? 엄청나게 큰 상승이 있었죠. 28,000에서 3만 얼마 정도면 뭐 한 20% 정도 이상은 수익이 난 종목이죠. 그렇게 되고 이제 좀 특징적인 것들 몇 개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두산인프라코어가 어떤 바닥을 다지는 게 아니냐라는 조금 모습이 좀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공매도 비율이 아직은 높아요. 아직은 하락 구간이라는 거고 수급 자체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아직은 여기 보면 누적으로 보면 아직 외국인들은 아직 매수 물량이 매도 물량이 매수로 전환되지 않았고 기관은 매수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대차 비중은 좀 낮아지고 있는 거. 더 이상 빠지지 않을 수 있겠다. 그리고 대차 잔고 역시도 크게 감소한 거. 그렇죠? 공매도 비율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아직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쇼커버리 비율이 이제 양의 수로 가졌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이번 하반기 때 건설주들이 업황을 다지고 올라갈 거라고는 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계속 째려만 보고 있었어요. 아직도 계속 바닥을 다지는 중이어서. 그래서 적어도 주가가 이제 진짜 상승으로 가는구나라고 느껴질 정도가 되려면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언저리 위에는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갭으로 한번 크게 하락했던 이 공간 정도 한 8,000원 정도, 5,000원, 8,500원 정도가 넘어서야 이제 좀 가는구나 라고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좀 특이한 종목들 보면 나스비디어는 시장 빠지는 걸 잘 견뎠죠. 여기서 빠지자마자 바로 회복하는 모습. 그렇죠?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죠. 외인과 기관 다 들어왔어요. 외인과 기관이 다 들어왔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케미칼 이거는 저희가 그때 오래된 종목인데 기억 다 하셔야 됩니다. 33,000원에서 아니다 35,000원에서 4만원 정도가 목표 가격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35,000원부터는 물량을 조절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수익이 꽤 커져 있는 상태이지만 아무튼 지금 이제 목표가인 35,000원이 다가옵니다. 33,000원 정도 됐고 오늘 수급이 너무 좋았어요. 기관과 외인이 동시에. 하나케미칼 어딨나, 여기 꽤 많은 물량이 들어왔죠. 외인과 기관이, 그죠? 외인과 기관이 꽤 많은 물량이 13만 주, 27, 23만 주, 뭐 한 7, 8만 주 정도면 꽤 많은 물량이거든요. 그렇고 저번 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추천했었던 롯데정밀화학도 오늘 이 하락분들 다 매물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때 매물을 다 먹었어요. 지금 이때 매물을. 그래서 아마 여기 신고가는 충분히 목표가 돌파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케미칼도 역시 좋은 모습, 회복하는 모습. 수급은 외인 기간 동시에 들어왔고 외인들이 좀 강하게 들어온 모습. 외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고, CMG 제약은 저희가 추천했었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오늘 꽤 많은 이쪽 라인대 물량을 다 소화하는 물량이고 거래량까지 터졌고 외인과 기관이 수급이 받쳐줬다. 거기에다가 어떤 쇼커브리 계리율도 이제 양의 수로 돌아왔고 대차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이제부터 아마 좀 점프가 될 것 같은 모습입니다. KC텍 역시도 거의 비슷하죠. 조정이 나올 때 보통 이렇게 50일 이평선을 깨고 바로 회복하는 모습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가 추가 매수 기회가 올 때가 많고요. 근데 오늘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지 않았던 거는 내일까지 정확히 확인하고 다시 시작할 겁니다. 마이크로 프렌드도 역시 좀 길게 빠졌지만 오늘 거의 다 회복했고 외인들이 꽤 많은 물량을 사줬다 정도로 보면 되고, 동아지질은 좋았죠. 동아지질 역시도 오늘 충분히 돌파 가능한 모습이 나왔고 풍사는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쵸? 마지막으로 추가 매수했을 때가 이때였죠. 7월 25일날. 그리고 두산바켓 이거 역시도 두산 인프라코어랑 비슷하게 상승을 하방을 좀 다지는 모습이에요. 현재 한솔케미칼도 추천했었고 이거 역시도 요 언저리 때 추천했었고 이제 여기를 깨고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여지고 1차적으로 이 부분이 아마 저항이 좀 강하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만 잘 소화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쵸. 오늘 테스 이런 종목도 괜찮았죠. 거의 비슷하죠. 지금 IT 업종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지바이오 오늘 이것도 저희가 매수 얼마 전에 이 언저리에서 매수했나요? 그죠? 이 언저리에서 매수했었고 오늘 아주 강하게 외인이 아주 강하게 여기 보면 외인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죠. 이지바이오는 30개가 넘는 자회사가 있는 아주 큰 회사입니다. 환인도 오늘 물량을 잘 소화하고 밑꼬리 달리면서 쭉 올려주는 외인과 기관의 어떤 동시 순매수 사실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료 회원들한테 어떤 종목의 대응은 안 했었고 개개인별로 최근에 매수했는데 하락이 좀 컸던 부분한테만 전화로 좀 일일이 말씀드렸는데요.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수급이 확인되면 정상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거라고 판단하고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저희가 유안타랑 제휴가 되는 첫날이에요. 첫날.
첫날인데 약간의 좀 패턴은 바뀌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일단 오전, 오후 한 종목씩 나갑니다. 한 종목씩 나가고, 그 다음에 사실 오래된 고객들은 좀 익숙했지만 최근 고객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것 중에 추가 매수, 그리고 추가 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이 분할하는 거를 힘들어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 고객이 이거를 한 종목당 200만 원씩 매수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200만 원을 여러 번에 매수하는 버릇이 되지 않아서 추가 매수를 힘들어 했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완화해서 편하게 바꿨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루에, 그리고 제 문자가 많이 간다라는, 너무 종목이 많다 헷갈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문자가 가면 오전 이렇게 3개의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전에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다시 이쁘게 그릴게요. 첫 번째 문자, 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 장 전에 시황을 하나 보내드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시황이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오늘 같은 바로 장 끝나고서 장 끝나고서 사실 내일의 시황을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빠진 거는 미국의 이제 선물, 나스닥 선물 정도를 좀 결과치를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의 결과치가 없는 것 뿐이지만 사실은 국내 증시에서는 시황은 거의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오전, 오후에 문자가 하나씩 더 가는데요. 이거는 유료 회원분들은 잘 들어주시면 되고, 오전에 한 종목이 나갑니다. 한 종목, 오후에도 한 종목. 여기에 진입가, 그 다음에 손절가, 목표가, 이렇게 3가지가 나가요. 여기도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기업의 내용은 장 끝나고 동영상으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카카오다, 너무 생소한 어떤 회사는 어떤 약간의 코멘트를 붙이겠지만 웬만하면 단순하게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에 대해서만 하고 문자를 좀 빠르게 드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보내드릴게요. 이 진입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예를 들어서 오전에 오늘 만약에 A라는 종목을 10,000원에 사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드리면 이렇게 할 거예요. 진입가 10,000원, 손절가 예를 드는 겁니다. 9,000원, 목표가 12,000원. 이렇게 일단 딱 신호를 3개를 드리면, 이거를 진입을 여기서 하잖아요. 진입을 매수를 하면서 바로 기계적으로 자동 주문으로 9,000원 이상 빠지면 손절되게, 목표가 12,000원 정도 이상 넘어가면 이익 실현되게 자동으로 시장가로 자동 어떤 조건을 걸어 두는 거를 항상 1번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10,000원 됐던 종목이 그 다음날 봤더니 1,500원이 됐어요. 그럼 5%가 상승한 거잖아요. 5%가 상승하면 바로 50%를 이익 실현합니다. 이익 실현하고 손절가를 10,000원에다가 딱 걸어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10,000원이었을 때 들어갔다면 이 1,50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손절가는 원래 여기 9,000원에 잡아놓고 시작했고, 목표가는 12,000원에 잡아놨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며칠 후에, 한 하루 이틀 만에 5%가 올랐다. 그럼 손절가는 이게 아닌 거예요. 여기가 손절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50% 이익 실현. 그렇게 되면 손실이 하나도 없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절대 손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더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11,000원까지 올라왔다. 그러면은 이 목표가를 이 손절가를 바로 여기다가 코 밑에다가 바로 맞춰두는 거예요. 바로 밑에다가. 그러면은 이 깨고 내려가도 10% 이득을 보는 거고, 올라갔을 때는 이 목표가에서 손실 청산을 하는 이익 청산을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12,000원까지 너무 수월하게 올라왔다면 그때 손절 가격을 바로 여기다가 정해놓고 청산을 해도 되지만, 아주 특이한 케이스에 한해서는 더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단기를 좋아하는 성향, 그리고 중기를 좋아하는 성향, 장기를 좋아하는 성향 다 이제 맞출 수 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주가가. 그러면 이 초입 부분에서 딱 매수를 하고 이 초입 부분에서 이 처음에 사는 이 구간에서가 리스크가 가장 크거든요. 이 안에서 바로 5% 올랐을 때 딱 손절을 올려버리면 사실은 이 끝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손실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 5% 상승 시 50% 이익 실현, 이게 가장 첫 번째 단추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부담 없이 시장에서 주는 수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더 한번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1억 미만인 분들은 한 종목을 살 때 30% 정도만 사면 돼요. 처음에 30%를 사면 3천만 원 정도겠죠. 사고 나서 5% 정도 수익 나면 1,500만 원 남기고 1,500만 원은 현금화 시키는 거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30% 3천만 원짜리 종목을 어떤 거를 사죠. 그럼 결국엔 또 5% 이익이 나면 1,500만 원 남기고 또 이익 실현. 이렇게 되면 최대 보통 한 종목 한 6종목이 맥스로 사실 수 있는 금액이 돼요. 그러니까 1억 미만인 고객은 6종목이 맥스로 돼서 아주 관리하기도 딱 좋은 어떤 개수가 되고, 1억 이상인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1억인 경우에는 한 번에 살 때 30% 비중씩 실으라고 했던 거고, 1억 이상인 분들은 한 20% 정도로 매수하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한 6종목에서 한 9종목 정도가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한 5억 이상에서 10억 정도인 분들은 제가 따로 연락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30억 이상인 분들은 이분 역시도 따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드리는 거고. 일단은 오늘은 시장을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내일의 어떤 반등이 더 이어질지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